어느 날 회식을 마치고 좀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집은 빌라인데요. 살면서 단 한 번도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없었어요. 저는 냄새에 매우 민감해서 다른 집에 들어가면 그 집안 특유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다른 집에 들어갈 일도 없었죠. 그런데 말이죠. 옆집에는 저희 새엄마가 살고 있답니다. 저는 새엄마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는 수도권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가장이고요. 아이는 아직 없어요. 결혼한 지 2년 되었는데 회사도 열심히 다니고 신혼을 즐기다가 1년 정도 후에 아이를 가질 생각이에요. 아내는 그날 마침 워크숍에 간다고 해서 집에 없었고요. 아빠는 형제분들과 벌초하러 고향에 내려가신 상태였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아빠가 재혼하셨습니다. 친엄마는 제가 중학생일 때 계모임에서 외국에 여행 가셨다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고요. 외아들인 저를 혼자 키우느라 아빠가 고생 많이 하셨어요. 사실 엄마가 여행을 가시는데 아빠가 무척 반대했거든요. 제 시험 기간이기도 했고 가족 여행을 가야지 무슨 계모임이냐고 싫은 소리를 했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매달 돈을 냈고 아들을 중학생 정도 키웠으면 자유시간을 만끽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니냐며 여행을 강행하셨습니다. 엄마는 저를 끔찍이 사랑하셨어요. 여행 가기 전에 많은 음식을 준비해 두셨지만 한참 크는 나이에 배고프면 안 된다며 용돈도 두둑히 주고 가셨어요. 그리고 웬일로 편지도 다 쓰셨어요. 사랑해, 아들, 엄마 없어도 아빠랑 밥 잘 차려 먹고 학교 잘 갔다 와. 엄마가 신경 써주고 싶은데 알아서 공부 잘하니 시험도 잘 볼 수 있을 거야. 아들 사랑해. 파이팅 이렇게요. 아마도 엄마는 먼 길 떠나면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저에게 편지를 쓰신 모양이에요. 여행 기간 중반쯤 됐을 때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을 때가 기억납니다. 일행 중 여러분이 돌아가셨고 그 중에 저희 엄마도 포함되어 있었죠. 저희 부모님은 신혼 초반에는 형편이 무척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분 다 워낙 성실하신 데다가 지인 중에 주식을 하는 분이 계신데 아빠가 그분을 따라서 주식을 좀 하더니 목돈을 벌게 되었어요. 그 돈으로 아파트 갭 투자를 해서 자산을 늘려갔죠. 그 덕에 엄마는 기분 좋게 개원들과 북유럽 여행을 가게 된 것이었어요. 아빠는 정말 많이 힘들어했어요. 어린 나이인 제가 보기에도 아빠의 슬픔이 너무 커 보여서 엄마를 여인 티를 내지 못할 정도였으니까요. 집 근처에 사는 작은 어머니가 가끔 반찬을 해다 주시기도 했고 양가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 다시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덧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학군지로 이사를 가자고 하셨어요. 공부를 잘하는 제가 공부할 환경을 마련해 주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원래 더 빨리 이사를 갔어야 하는데 아빠나 저나 엄마의 부재로 뭘 판단하고 결정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저는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아빠는 사업을 하는데 매진했기 때문에 제 공부 때문에 학군지로 이사 간다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이사를 갔고 그곳 생활에 적응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부모님의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은 덕에 저는 경쟁이 심한 그 동네에서도 공부를 잘할 수 있었습니다.
레벨 테스트를 통과하며 반을 옮기는 그 짜릿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명문대학에 입학하게 되었고, 아빠는 이제 사귀는 여성을 소개하겠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며 아빠한테 애인이 있었냐고 물으니 웃으며, 응, 내가 마음 잡고 공부 잘하는 모습 보고 지인 소개로 만났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20살 때 저희 아빠는 40대 중반이었고 새엄마는 30대 중반이었어요. 아빠와 10살 정도 나이 차이가 나는데 짧은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쭉 혼자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프리랜서로 일하고 계시다고 했고, 아이는 생기면 낳고, 안 생기면 굳이 노력하지 않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새로운 가정을 꾸린 아빠는 나름 엄마에 대한 추모 기간 3년을 보내고 새엄마를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새엄마는 무척 조용한 성격이었고 저에게 친절했어요. 남자 둘이 사는 집에 들어와 집안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 주셨고 요리를 좋아해서 맛있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잘 만들어 주셨어요. 그때 우리는 단독주택에서 살았는데요. 대형마트에서 큰 파라솔과 숯불구이 도구, 그늘막 텐트를 사다가 마당에서 직화구이를 해 먹기도 했어요. 새엄마의 부모님도 초대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새로 시작한 가정인데 다른 가정처럼 편안하고 소탈한 일상을 보냈어요. 친엄마에 대한 추억이 많지만 새엄마에 대한 정도 깊어져 갔어요. 새엄마도 능력이 있었고 더 늦기 전에 재혼하라는 주변의 권유로 아빠를 만났고 젠틀하고 성실한 모습에 반했다고 하니 나름 서로에게 괜찮은 상대를 만난 듯 했습니다. 대학생이 된 후 아빠가 바캉스를 같이 가자고 하더군요. 저는 아빠께 신혼인데 두 분이 놀러 다니시지 왜 저를 데리고 가려고 하세요? 하고 물었는데 새엄마가 다 너를 위해서 기획한 여행이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새엄마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서 그 여행지에서 재밌게 놀다 온 기억이 있네요. 새엄마는 성인 자식이 생겨서 너무 좋다며 지인들에게 제 사진을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호남형이고 건강하게 생긴 아들을 둬서 부럽다는 얘기도 들었다면서 기뻐했고요. 흔히들 새엄마라고 하면 아빠가 계실 때만 저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냐고 묻는데 새엄마는 그렇지 않았어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누가 아들이랑 엄마랑 닮았네라고 하면 우리 둘은 환하게 미소를 짓곤 했답니다. 아빠는 정말 재혼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인들에게 사람만 괜찮으면 나이가 좀 많더라도 남은 인생을 생각해서 재혼할 수 있으면 재혼하라고 추천하고 다닐 정도예요. 새엄마가 좋은 이유는 엄마, 기일에 조용히 추모 시간을 준다는 것이었어요. 살짝 친정에 가서 1박 하고 오기도 했어요. 새엄마가 있으면 전 부인의 사고에 대해 슬퍼하기 힘들잖아요. 아빠와 저는 납골 땅에 가서 엄마를 보고 오는 길에 엄마와 잘 먹었던 음식을 사 먹고 오곤 했어요.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새엄마는 일단 얼굴이 참 작고 예뻤어요. 키가 168cm이고 좀 마른 편이었어요. 요리를 잘 해드시는데도 입이 짧아 그런지 살이 찌는 걸 싫어하는지 몰라도 늘 마른 체형을 유지하고 계셨어요. 음식 앞에서 물불 안 가리는 저와는 반대 성향이었죠. 새엄마는 아이가 안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빠와 골프 라운딩 다니면서 편안하게 지내셨어요. 주부로서 깐깐하고 꼼꼼하게 살림하는 스타일이었고요. 대학에 다니면서 첫 데이트를 했을 때 새엄마는 크게 기뻐하셨고 백화점에 데려가서 옷도 사주셨어요. 여자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 거다라고 조언해 주시기도 했고요. 여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오라고 하기도 하셨습니다. 성인이 돼서 생긴 새엄마는 이렇게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셨고 저도 새엄마를 의지하고 살게 되었어요. 연애에 실패하고 우울해하고 있을 때 새엄마의 따뜻한 위로 덕분에 짧은 시간 안에 힘든 마음을 회복할 수 있었답니다. 저는 새엄마가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아빠도 제가 새엄마 옆에서 대화도 잘하고 집안일도 돕는 모습을 보며 만족해 하셨고요. 중견기업에 취업했을 때는 누구보다도 좋아하셨고 새엄마의 부모님께서도 용돈을 주셨을 정도였어요. 지금의 아내를 만날 무렵 아빠의 사업은 날개를 달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부촌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새로 지은 빌라를 매매할 때 같은 층에 두 집이 있었는데 아빠는 통 크게 두 집 다 매매했습니다. 하나는 부모님이, 하나는 제가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나중에 아이 낳으면 아이도 봐줄 생각이니 옆집에서 편하게 왕래하자고 하셨어요. 새엄마 성격에 시어머니 짓할 사람으로 보이진 않았거든요. 아내도 이렇게 좋은 빌라는 TV에서나 봤다며 시댁이 바로 옆집인 것에 대한 불만은 전혀 없었어요. 결혼 후에 사생활은 철저하게 보장됐어요. 새엄마가 귀찮게 찾아오는 일도 없었고요. 하지만 아빠는 연세가 있다 보니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셨어요. 하지만 부모님 댁에 가는 날은 미리 전화를 하거나 인터폰을 하고 갔답니다. 문제의 사건이 있었던 그날은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왜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는지요. 그날은 제가 승진한 기념으로 회식을 했어요. 평소에 사 먹을 수 없는 비싼 음식을 먹었죠. 기분 좋게 노래방도 갔다 왔고요. 오늘만 날인 것처럼 부어라 마셔라 하다 보니 만취한 상태로 집에 왔습니다. 아내는 워크숍에 갔다는 사실도 까먹고 새벽에 부모님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방으로 갔어요. 몸에 열이 올라 무척 답답했는데 아내라고 생각하고 새엄마와 함께하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몸매나 향기가 아내와 다른 거예요. 너무 놀라 눈을 떠보니 새엄마가 내 앞에 계신 거였어요.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몰라 일단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새엄마는 부드럽게 웃으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되라고 하셨어요. 그동안 아빠와 밤에 등 돌리고 잔지 오래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줄 정말 몰랐다고 했더니 아빠는 처음에는 남자다웠지만 요즘은 집에 들어와서 뉴스 보고 등 대고 자기 일수야. 이런 말 부끄럽지만 나 사실 너무 외로워라고 하더라고요. 재혼해서 성인 아들을 잘 챙겨 준 젊은 새엄마를 외면할 수 없었어요. 그날은 마침 금요일이었는데 우린 밤을 꼬박 샜답니다. 아침이 되자 새엄마는 헬쓱한 얼굴로 해장국을 끓여주셨어요. 밥 먹고 집에 가서 쉬어라고 웃어 보이셨죠. 저는 새엄마를 한 번 안아드리고 편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새엄마가 연락을 자주 하셨어요. 아내와 아빠의 눈을 피해 함께 한 날도 많았고요. 새엄마는 아빠와 생활하는 게 좋지만 너무 편해져서 설렘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고 나니 며느리가
부담스러울까봐 잘 챙겨주지도 못하겠고, 은근 서글픈 마음이 들었고, 갱년기가 와서 감정도 복잡해지고 살짝 외로웠는데, 제가 집을 잘못 찾아오니 은근 반가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스스럼 없이 하는 새엄마가 너무 귀여워서 놔줄 수 없네요. 우리 집 남자를 위해 헌신한 새엄마를 외롭게 두지 않을 생각입니다. 새엄마는 결혼한 지 10수년이 된 지금도 여전히 매력적이거든요. 나이 많은 남편과 살면서 힘든 점이 많았는데 젊은 아들과 즐거운 일도 생긴 걸 보니 재혼하길 정말 잘했다고 합니다. 지난 주말에는 백화점에 가서 중년 여성에게 좋은 보조식품을 샀어요. 새엄마께 엄마, 내가 옆에서 잘 챙겨줄게 외로워하지 마요 라고 했어요. 새엄마는 요즘 자꾸 살이 찐다고 하네요. 아마도 폐경 이후 복부에 살이 많이 쪄서 고민인가 봐요. 새엄마 생신을 기념해서 집 근처의 아쿠아로빅 프로그램을 신청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새엄마와 사이좋게 지내고 싶네요. 다소 쇼킹한 이야기였을 텐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